일단 회사 관련으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어떻게 가시는 게 좋냐면요. 자, 나랑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 B, C, D, E라는 역량이 있어. 예를 들어 A는 소통 능력, B는 도전하는 능력, C는 꼼꼼함, D는 경청하는 능력, E는 실제로 일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효율성 추구. 이런 식으로 A, B, C, D, E가 있다 쳐요. 올바른 지원 동기, 올바른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는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교집합을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현대자동차는 A, B, C가 필요해. 예를 들어 소통 능력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현대자동차 자체가 도전하고 열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 조직 문화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팀워크,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혹은 최근에는 국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내가 A, B, C, D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랑 이거 잘 일치하지? 그치? 일치하니까 나는 여기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직무는 C, D, E가 있다. 마찬가지로 너 C, D 필요하지? 니네 직무 이거? 나는 C, D, E 있어. 나는 꼼꼼하고 일 좀 효율적으로 추구를 하려고 하고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긴 지식 역량까지 포함이 돼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내가 기여도가 높을 것 같고 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회사의 니즈와 나의 니즈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지 그게 면접관 분들께서 가장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이어서 나 너무 좋아서 지원했어요 라고 하면 되게 감정적인 발언이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니즈에 맞춰서 니네 이거 필요하지? 나 이거 필요해. 그러니까 잘 맞지? 그러니까 나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말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 맞는다라고 하면 가치관이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제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현대자동차의 최근 이슈, 최근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슈.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대 신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 신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스마트카, 커넥티드카에 정말 관심이 있다. 근데 이공계열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영업직 혹은 행정직, 뭐 재무 이쪽 분들께서 그런 이공계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겠죠. IT 쪽. 이런 쪽으로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신 기사라던가 다른 기술이라던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 이슈를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관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하나라도 선택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드시고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을 다 찾아보시면 면접 때 뭔가 말할 거리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자, 현대자동차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어떻게 적응할 건지. 자, 아는 대로 말해보라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신사업들이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조금 훑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말해봐라라는 것 중에서는 일단 최근의 이슈를 조금 훑어주세요. 한 2문장 정도로. 실제로 현재 자동차는 이러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최근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하면서 이걸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말할 거리가 풍성해지고 말할 때도 좀 더 약간 감정이 드러나겠죠. 이게 감정 없이 말하게 돼요. 아는 대로 말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문장 정도로 서두에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걸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렇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눈이 좀 반짝반짝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 자, 어떻게 적응할 건지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특히 연구직 분들 어떤 식으로 말씀해 드릴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10년 후 현대자동차에서의 자신의 모습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무에서 좀 더 목표로 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영업, 해외 영업이다. 그럼 중남미 쪽에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중남미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어학연수도 가봤고 그렇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전문가가 될 거라면 실제로 그래서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까지 같이 가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중남미가 이제 이런 거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적어도 이만큼의 영업 매출 성과는 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선 직급 같은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사, 상무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약간 목표에 대해서 본인의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가정을 이루고 일과 뭐 워라밸을 찾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회사에 관련된 질문을 만약에 물어보시면 적어도 열정, 관심도가 무조건 보여져야 돼요.